자,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줄탄핵, 예산 폭거, 입법 폭주로 발생한 국정마비, 국가 비상사태를 진솔하게 설명했고 개인의 삶만 생각하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대통령으로서의 인간적 고뇌를 밝혔습니다. 또 국민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것을 진정성 있게 사과했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모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니 본인의 잘못을 꾸짖는 목소리도 깊이 새기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몰이를 계속하면서 정적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짓밟는 데만 모든 힘을 쏟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사실상 지휘했던 정황들에 이어 곽종근 거짓 증언 회유, 홍장원 메모 조작 가담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카톡 검열, 여론조사 검열, 방송 검열, 인터넷 검열로 국민들을 겁박하더니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민들의 통신 기록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위헌적 통신 검열 법안까지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는 헌재와 법원에 맡겨놓더라도 이런 사태를 부른 우리 정치의 현실을 국민과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정쟁과 극단적인 갈등, 극심한 에너지 소모와 아물지 않는 상처, 대통령 탄핵 심판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라도 근본적인 제도 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87 체제 극복을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 화두를 던진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권위주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1987년 제6공화국 헌법을 만들 때는 대통령의 권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회의 입법 독재 가능성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그 사이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 없는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초헌법적인 1인 독재 거대 야당의 출현을 그 당시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가 주도한 개헌은 인종과 종교의 장벽을 넘어선 화해와 포용을 실현했습니다. 사실상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회에서 개헌은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희망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들이 주축인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에서 범국민 개헌 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당도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6공화국 체제의 단말마적 수명을 연장하느냐, 대통령의 희생과 결단 위에 새로운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느냐, 그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역사적 갈림길에서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낮은 자세로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국정안정과 국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 박동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린 경종이었습니다.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입니다.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장용 한국은행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릅니다.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지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의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눈앞의 권력에 눈이 멀어 눈앞의 경제 위기는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위험천만한 법안입니다. 상법에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 사이에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입니다. 또한 다중 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사 충실 의무를 일반 주주로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 공개를 더욱 꺼리게 되어 오히려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장 기업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보 진영 변호사들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의 최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실용주의와 친기업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이것만 봐도 결국 이재명식 양두구육입니다. 양을 키우겠다며 양을 잡아먹을 궁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화에 등장하는 늑대처럼 분필을 삼켜 목소리를 감추고 앞발에 빵 반죽을 바르고 밀가루를 뿌려 거친 손을 가린들 양을 잡아먹겠다는 심보까지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정책의 유연화는 치열한 고민과 토론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말을 뒤집는 행태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제의 안정성을 해칠 뿐입니다. 경기 악화로 인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과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때입니다. 목적이 분명하다는 전제하에 부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수준의 재정정책 시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기 부양이 아닌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온기를 퍼뜨리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나라의 경제정책이 이용당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자유시장 경제의 가치를 실현할 것입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를 살리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